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정말 기다렸던 파이널 1차전 드디어 시작했죠.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보스턴의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지배해버렸던 1차전 경기, 그리고 어떤 점이 보스턴이 경기 전략을 잘 가져왔고 왜 댈러스가 고전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 다음 경기에 있을 조정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세한 경기 내용을 보기 전에 양팀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스탯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이 스탯들을 보면요, 경기의 양상과 특히 보스턴이 어디에 수비에 포커스를 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 댈러스가 피켄롤에서 롤링 포인트가 0점입니다. 0점. 하나도 못 넣었어요. 미네소타전에서 평균 9점, OKC전에서는 평균 10점을 기록하는 것과 엄청 다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프리뷰에서도 미리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이슨 테이텀이 게포드나 라이블리에게 매치업이 돼서 루카가 게포드나 라이블리 대신 데릭 존스 주니어나 PJ 워싱턴과 피켄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댈러스한테 좀 어려움을 줍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또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볼 스크린을 이용한 득점이 보스턴이 포제션당 1.26점이고요. 댈러스가 0.89점. 댈러스가 아이솔레이션에서 스위칭으로 인한 포지션이 24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 포지션당 득점이 0.54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수비수들이 스위칭이 됐을 때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모두 다 1대1 수비를 엄청 잘 버텼다는 얘기예요. 점프슛은요, 보스턴이 포지션당 1.07점, 댈러스가 0.89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데 가비지 타임을 빼고 보면은 보스턴 슈팅이 훨씬 더 높습니다. 총 스파더 포지션은요, 보스턴이 34번, 댈러스가 12번이거든요. 이 말은 상대 수비가 로테이션 도는 상황에서 스팟업 상황에서 공격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보스턴이 34번이고 댈러스는 겨우 12번이라는 거거든요. 즉 댈러스가 보스턴 수비를 로테이션 돌게, 그러니까 흔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스턴은 댈러스의 수비를 마구 로테이션 돌게 하면서 장기인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계속해서 했고 이 결과 스팟업 포지션이 34번을 가져갔다는 거죠. 이 스탯들을 이제 잘 담아두면서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 프리뷰 보고 1 차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프리뷰에서 다른 경기의 체스 매치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프리뷰의 퀄리티에서는 만족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끝나고 마음에 걸렸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프리뷰 올리고 나서 포르징기스 얘기를 너무 길게 했나 싶었거든요. 총 35분 에피소드였는데 제가 8분 정도를 포르징기스 얘기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 쓴 거잖아요. 너무 좀 많이 얘기했나 싶었는데 1 차전을 보고 포르징기스의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고 '아 그래도 이 정도 얘기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프리뷰 끝나고 좀 찝찝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제일런 브라운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였거든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고 이번 시즌 진짜 커리어 사상 최고로 진짜 잘하고 있는 제일런 브라운인데 이번 1 차전에서 완전한 투웨이 스타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제일런 브라운 얘기를 좀 안 한 게 좀 씁쓸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두 명의 선수가 1 차전에서 특히 보스턴의 오펜스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 선수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도 해 볼게요. 포르징기스가 진짜 대단한 활약을 했죠. 38일 만에 처음 뛰는 무대가 파이널인데 벤치에서 나와서 이렇게 경기를 압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나 포르징기스의 픽앤팝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위칭 디펜스로 대응을 하는데 이때 포르징기스가 뭐 하디나 조시 그린 뭐 데릭 존스 주니어까지 미스매칭이 되면 포스트업이나 네일 부근에서 그냥 페이스업 한 다음에 1대 1로 응징을 하고요. 뭐 픽앤팝 3도 던지고 트랜지션에서 트레일링 3 점도 던지고 포르징기스의 파이널 데뷔가 엄청나게 임팩트가 컸죠. 전반에는 3 점슛 2개 포함 18점 넣었고요. 포르징기스가 나왔을 때 이 벌려 놓은 점수차가 사실상 이 게임의 첫 번째 펀치였어요. 게다가 블락도 3 개를 했거든요. 사실 보스턴에 림 프로텍터가 없는데 유일하게 포르징기스가 림 프로텍션이 된 선수거든요. 포르징기스가 수비에서도 활약을 해 주면서 보스턴에 힘을 좀 더해 줬죠. 1 쿼터 마지막에 이런 시퀀스가 있었거든요. 11점 차에서 어빙 슛을 샘 하우저가 잘 막은 다음에 트랜지션을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포르징기스가 진짜 딥 3 점을 넣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 챗 홈그랜과 포르징기스는 슈팅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슈팅 빅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거거든요. 빅맨 중에서 이렇게 멀리서 그리고 이렇게 빨리 자신 있게 올라간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컨테스트를 하는 입장에서도 쪼끔 늦게 나가도 되는 선수랑 진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포르징기스는 후자죠.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엄청나게, 특히 포르징기스는 슈팅 거리도 길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리 나와서 컨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포르징기스의 플로어 스트레칭 능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 3점 이후에 어빙의 슛을 포르징기스가 블락을 하고 그대로 트랜지션 넘어가서 또 샘 하우저가 3 점을 넣죠. 11점 차 경기가 순식간에 17점 차가 되고 이대로 1 쿼터가 끝납니다. 이
1 쿼터에 17점 차 리드가 NBA 플레이오프 파이널 역사상 가장 큰 1 쿼터 리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경기가 일단 크게 보스턴 쪽으로 기울고요. 제일런 브라운도 1 차전에서 아주 좋았죠. 우선 공격도 공격이지만 저는 먼저 수비를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요. 루카를 경기 내내 풀코트로 압박하고 두 번이나 완전 루카의 드리블을 클린 스틸을 한 다음에 덩크로 연결시켰거든요. 제가 루카가 이렇게 클린 스틸을 하프코트도 못 넘어서 당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제일런 브라운의 이 프레셔도 굉장했고요. 경기 내내 루카한테 하프코트 넘어오기 전부터 프레셔를 가하고 경기 중에서 총 3 번의 스틸과 블락도 3 개나 하고요. 수비에서 존재감을 완전히 과시했던 제일런 브라운이고, 마치 이번에 올 디펜시브 팀에 들지 못한 한을 풀듯이 엄청나게 수비에서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저는 공격에서도 진짜 보스턴의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주로 이니시에이트하는 선수로서 이번 경기에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루카를 끊임없이 공략하면서 루카를 상대로 계속 돌파하고 멋지 덩크를 넣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헬프를 보내게 만들고 킥아웃하면서 보스턴의 와이드 오픈 3점 찬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107대 89로 보스턴이 이겼는데, 이게 제가 말한 보스턴의 자신들의 능력만큼 농구를 하면 이길 수 있는 팀이 없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1 차전은 보스턴이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제 생각에 경기의 핵심은 댈러스 오펜스가 전혀 안 됐어요. 제가 이 시리즈 예상할 때 양팀이 서로 다 오펜스를 못 막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펜시브한 시리즈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댈러스의 오펜스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거는 그만큼 보스턴의 수비 전략이 좋았다는 게 이 경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아시고 제가 프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스턴은 모두 스위칭이 가능한 팀이죠. 특히 아로포드가 플로어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스위칭을 하고,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있을 때는 약간 드랍을 하면서 커버리지를 좀 섞긴 했는데, 그래도 주로 일단은 스위칭을 하고요. 아로포드가 루카나 카이리 어빙이랑 매치업이 돼도 일단 그냥 버티기 했거든요. 그리고 아로포드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 버텼고요. 보스턴은 일단 모든 댈러스의 공격에 스위칭을 하면서 로테이션하는 상황을 안 만들었어요. 이게 댈러스가 맞이하고 있는 조 마줄라 보스턴 감독과의 통기 싸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경기 끝나고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스탯이 뭐죠? 바로 루카의 1 어시스트죠. 루카가 1 어시스트 하는 경기가 진짜 드문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스탯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루카가 어시스트로 기록될 수 있는 패스가 겨우 7 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경기당 2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될 수 있는 패스를 뿌리면서 이 중에 57%가 어시스트로 전환되는 게 루카거든요. 근데 이 패스 자체를 7 번밖에 못 했고요. 그마저도 1 개밖에 어시스트로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또 댈러스가 리그에서 코너 3 점을 가장 많이 던진 팀이거든요. 3 점슛 프로파일 중에 12%가 코너 3 점인데, 이 경기에서 코너 3점 시도 자체가 3 개밖에 안 됐고요. 그중에 1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들어간 1 개가요, 이미 경기의 승패가 결정된 가비지 타임에 나온 조시 그린의 3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사실상 경기 내내 코너 3점 하나도 못 넣었다는 거거든요, 2개 시도해서. 보스턴은 원래도 코너 3 점을 제일 적게 허용하는 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코너 3 점이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면 한쪽 사이드에서 피켄롤을 해서 롤러가 들어갈 때 로우맨이 코너를 버리고 헬프를 가면 이제 코너가 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코너 3 점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니셜 액션에서 수비가 붕괴되고 수비가 로테이션 도는 상황이 나오면서 코너 3 점이 열리는 건데, 보스턴은 스위칭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피켄롤 액션에서 수비가 잘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도는 상황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조 마줄라 감독의 수비 플랜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스위치를 줘서 미스매치가 돼서 루카랑 카이리가 우리 디펜더를 미스매치 어택을 하는 상황이 돼도 헬프를 안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몇 포지션 빼고는 거의 안 갔거든요. 그리고 루카의 피켄롤에서 패스를 안 주겠다는 전략이 있었죠. 라패스를 통해서 데릭 라이블리나 게포드가 잡고 덩크를 하는 장면을 안 주겠다. 경기 끝나고 제일런 브라운이 인터뷰에서 그 수비에서 포커스 중 하나가 라패스를 통한 덩크를 안 주는 게 있었다고 했죠. 루카나 어빙이 들어와도 빅맨을 막는 보스턴의 수비가 이 빅맨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루카한테 절대 이 라페스를 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기 매치업에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페스를 안 줬거든요. 이게 조 마줄라 감독이 제시하는 통계 싸움이에요. 루카에게 경기당 20개의 코너 3점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패스 들어가면 100% 확률인 라패스 후 덩크 기회 주지 않고, 그래서 패스 자체의 숫자를 줄이고 루카가 득점을 하는 방법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가 뭐 아무리 40점 경기를 해도 어시스트가 없고, 보스턴이 반대편에서 경기당 42 개씩 3점 던지면서 경기를 하면 보스턴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갖고 온 거거든요. 댈러스는 이 조 마줄라 감독이 제시하는 이 통계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돼요.
루카와 카이리 어빙이 득점을 얼만큼 가져가고 어시스트를 얼만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점수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서 2 차전에서 득점과 어시스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조정을 해 와야 될 것 같아요. 댈러스의 공격에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이슨 테이텀이 이제 빅맨인 게포드나 라이블리와 매치업이 됐을 때 루카가 알 호포드나 포르징기스가 매치업이 되어 있는 데릭 존스 주니어나 피제 워싱턴이랑 피켄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데릭 라이블리가 플로어가 있는데 이 선수가 스트레치 빅이 아니다 보니까 3점 라인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켄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데릭 라이블리가 덩커 스팟에 서 있거든요. 이게 댈러스의 스페이싱을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릭 존스 주니어가 롤을 해서 들어가는데 포르징기스가 루카의 돌파를 막고 데릭 존스 주니어는 롤을 해봤자 포르징기스 위로 공을 잡고 덩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데릭 라이블리가 덩커 스팟에 있기 때문에 이때 데릭 라이블리랑 매치업되어 있는 제일런 브라운이 골밑에 있고요. 그런데 이때 윙은 다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골밑은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데릭 라이블리가 있을 때 데릭 라이블리랑 직접적으로 피켄롤을 하지 않으면 스페이싱 이슈가 생기는데, 이 점 때문에 댈러스의 공격이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스턴은 라페스를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루카가 운영을 할 공간이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제 워싱턴이랑 할 때는 역시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피제 워싱턴이 롤을 해봤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팝을 할 때 코너로 못하고 어버브 더 브레이크 지역으로 팝을 하게 되고, 이 지역은 피제 워싱턴이 성공률이 29.5%인 성공률을 보여주는 아주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스턴은 피제 워싱턴이 그런 슛은 쏘게 냅둘 의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통계 싸움이죠. 이런 식으로 데릭 라이블리가 플로어가 있을 때 다이렉트하게 피켄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댈러스에게 여러 가지 스페이싱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댈러스의 공격도 안 좋았는데 수비에서의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계속해서 루카를 공략하면서 끊임없이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해서 좋은 3점 찬스를 만들었고, 이게 보스턴의 강점에 잘 사는 농구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댈러스가 이전 시리즈와는 좀 다른 상대고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보스턴 팀은 수비가 로테이션 도는 상황이 오면 바로 3점 찬스로 연결되고, 게다가 슈터들이 5명이 모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리즈에서는 기본적으로 페인트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보스턴전에서도 약간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향으로 수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농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좀 페인트로 들어가고 거길 더 지키려고 하는 게. 근데 보스턴 시리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설명드린 포르징기스가 트레일링 3점 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게포드가 프리차드의 드리블을 견제하려고 페인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프리차드 앞에 이미 수비수가 있었고 게포드가 좀 더 샤프하게 이 수비에서 집중이 되어 있다면 자기 매치업인 포르징기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르징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3점 슈터입니다. 근데 트레일링 하고 있는데 게포드가 순간 '아 맞다. 내 매치업 포르징기스지.' 하면서 자신이 3점 라인을 체크해야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나가고, 근데 이미 그때 포르징기스는 3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이 좀 샤프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루카도 공격을 실패하고 백코트를 하고서 진짜 그냥 랜덤하게 제이슨 테이텀을 더블팀을 하고, 더블팀을 오는 걸 보니까 그냥 바로 공을 패스해서 스윙을 해서 코너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오픈 3점을 던지거든요. 근데 보스턴을 상대할 때는 이런 수비에서 아니라는 플레이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댈러스가 이전 시리즈에서 만난 5아웃 농구를 하는 팀, 뭐 예를 들면 OKC 있잖아요. OKC 선수들은 하드 클로즈아웃으로 나오면 슛을 좀 약간 주저하고 다시 드라이브를 하고, 그러면 댈러스가 좀 빡빡하게 골밑을 지키고 있고, 그때 OKC 선수들이 킥아웃이 안 나가서 좀 고전했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그런 팀이 아니에요. 보스턴은 하드 클로즈아웃이 나와도 슛을 쏘기를 주저하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이미 매첩도 보스턴이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스턴의 3점 화력 때문에 이렇게 댈러스가 잠시 몇 포지션에서 정신 놓는 사이에 29점 차로 경기가 벌어지고, 이런 집중력을 놓치게 되면 1차전 같은 이런 경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에서 댈러스가 가져갈 수 있는 조정은요, 우선은 수비에서 이미 1차전 후반전 들어서 댈러스가 좀 조정을 하긴 했는데 카를 프리 로테이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빅맨이 제이슨 테이텀한테 스위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이슨 테이텀이 돌파를 가면 그때부터 헬프를 가고 그 후에 수비가 로테이션 도는 상황이 나왔는데, 후반전에 제이슨 테이텀이 데릭 라이블리랑 매첩이 되면 로우맨이던 루카가 이미 테이텀이 돌파할 자리로 프리 로테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텀이 돌파를 하면 이미 루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테이텀이 킥아웃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프리 로테이션을 안 했으면 루카가 늦게 헬프로 오게 돼서 골밑에 헬프를 갈지 말지를 위크 사이드에 있는 예를 들면 PJ 워싱턴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루카가 안에서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PJ 워싱턴도 이미
제이슨 테이텀이 킥아웃을 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로테이션을 나가고 있고 루카도 이제 그 코너 3점 슈터한테 또 로테이션 나가 수비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프리 로테이션을 이용한 수비 조정이 2 차전에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댈러스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턴의 이니셜 돌파를 막기 위해서 더 그냥 온볼 디펜스를 더 잘해야 돼요. 특히 루카가 이번 경기에서 너무 쉽게 돌파를 내주고 그 이후에 보스턴이 파이버 드라이브의 킥아웃 게임을 너무 쉽게 했는데 첫 돌파를 이렇게 내주면 보스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공격에서의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댈러스인데요. 첫 번째로는 데릭 라이블리나 개포드를 픽앤롤 액션에 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3맨 픽앤롤 액션을 한다거나 혹은 뭐 램 스크린을 이용해서 램 스크린은 스크리너의 수비를 위한 스크린을 한번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릭 존스 주니어가 제이슨 테이텀을 스크린을 걸고 이때 데릭 라이블리가 탑 쪽으로 나가면 아마도 제이슨 테이텀과 포르징기스가 스위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르징기스는 라이블리랑 매치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루카가 포르징기스를 끼고 데릭 라이블리랑 피켄롤을 할 수 있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나 PJ 워싱턴이 슈팅이 약한 어버브 더 브레이크 지역이 아니라 이제 슈팅이 강한 코너에서 스팟업을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루카가 오늘 제일런 브라운 상대로 하프코트 넘어온 거 좀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댈러스가 좀 액션을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 시리즈보다 공을 빨리 갖고 넘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카이리 어빙이 보름반을 하게 하는 조정도 괜찮을 것 같고 또 3쿼터에 카이리 어빙이 플레어 스크린을 받고 코너로 가면서 포르징기스랑 매치업이 되거든요. 포르징기스가 코너에서 어빙이랑 매치업이 되고 루카가 제이슨 테이텀 상대로 피켄롤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스턴의 가장 큰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밖으로 빼낸 다음에 루카가 골밑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도 저는 2차전에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전을 보고 나니까 PJ 워싱턴의 역할이 굉장히 큰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여요. PJ 워싱턴의 매치업이 데릭 화이트로 계속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 PJ 워싱턴이 데릭 화이트 상대로 돌파나 포스트업을 했거든요. 이니셜 매치업이 화이트나 뭐 스크린 액션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PJ 워싱턴이 데릭 화이트와의 매치업에서 보스턴의 문제를 좀 안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포스트업을 한다거나 계속해서 데릭 화이트 매치업을 어택을 해야 돼서 저는 이 시리즈에서 PJ 워싱턴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루카랑 카이리가 더 잘해야죠. 1차전에서 카이리는 뭐 리그 최고 핸들러답지 않게 드리블 미스도 나고 어이없는 패스도 하고 슛도 19개 던져서 6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루카도 수비에서 굉장히 안 좋았고 공격에서도 막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루카의 마인드가 득점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루카가 초반에 패스를 많이 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2차전에서는 보스턴의 수비가 어떤 스킴인지 이제 루카가 알았으니까 제 생각엔 다음 경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루카를 볼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는 제 생각엔 루카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현재 모든 매첩이 루카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득점 먼저 생각하고 득점을 하려고 나올 것 같아요. 조 마줄라 감독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루카의 아이솔레이션 득점을 당해주면서 어시스트를 안 준다는 이 통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카가 이 수비 스킴을 깨려면 조 마줄라 감독이 안 괜찮은 수치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루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드의 루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카이리와 루카 이 두 선수가 아이솔레이션 포지션당 득점이 0.54점이면은 보스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선수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스턴 입장에서는요. 1경기 아주 좋았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한 가지 흠을 잡자면 3쿼터에 29점 차 점수를 8점 차로 따라잡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있었던 좀 충격적인 스탯을 알려드릴게요. 2쿼터 마지막 1분 한 18초부터 3쿼터 8분 22초 남았을 때까지 거의 약 5분 정도죠. 5분간 페인트에서 터치가 한 번도 없었던 보스턴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이 3점슛 라인에서 패스가 돌다가 뭐 테이텀이 턴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일런 브라운이 풀업 3점을 던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셀렉션을 몇 번 가져갔는데 이때 카이리와 루카가 공격 계속 성공을 하고 14점 차로 점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스턴이 안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결국 경기가 루카의 스텝백 3점으로 인해서 8점 차로 좁혀들어요. 댈러스가 이 구간에서 사실 더 찬스가 많았는데 댈러스가 잘 못했어요. 카이리 어빙이 뭐 와이드 오픈 3점 2개 놓치고 뭐 루카도 막 슛 몇 개 놓치고 롤 플레이어들도 레이업 다 놓치고 댈러스가 잘 못했거든요. 여기서 댈러스가 다 따라잡을 수도 있었는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조 마줄라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고 그때부터 보스턴 선수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다시 기억합니다.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헤이텀이 연속 한 4-5 포지션을 계속해서 루카 돈치치를 상대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킥아웃 게임을 하면서 다시 점차를 넓히고 여기서 게임이 끝났거든요. 보스턴이 이렇게 드라이브 앤 킥아웃 바스켓볼을 하면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1차전에서는 점수차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보스턴은 슛 셀렉션이 안 좋고 이렇게 프리미터에서 공 돌리다가 풀업 던지는 좀 안 좋은 포지션들을
경기 중에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2 차전에서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NBA에서 그런 말이 있죠. 1 차전 이기면 2 차전에서 주의해야 될 팀은 경기를 이긴 팀이다. 왜냐면은 1 차전에서 이긴 팀은 좀 안도하게 되고 2 차전에서 이긴 팀은 이제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1 차전에서 이긴 팀은 이겼기 때문에 조정을 별로 안 하고 1 차전에서 진 팀은 수많은 조정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이라면은 지금 조심해야 돼요. 2 차전에 댈러스가 더 강력한 펀치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보스턴도 더 어그레시브한 마인드로 안주하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3 쿼터에 있었던 안 좋은 스트레치가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ESPN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데니 그린이 경기 끝나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만약 내가 보스턴이라면 지금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댈러스가 후반에 뭔가를 알아낸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수비나 공격에서의 댈러스의 조정들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3쿼터, 4쿼터는 댈러스가 이겼어요. 1차전 경기에서 포르징기스의 좋은 스트레치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블로우아웃 게임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보스턴은 그래서 2차전에서는 이런 안 좋은 스트레치를 가져가지 않고 테이텀 브라운이 계속해서 드라이브 앤 킥아웃 게임을 하면서 페인트 터치 후 빼주는 농구를 계속해서 해야 보스턴이 강점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농구할 때 보스턴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댈러스가 이길 것 같다고 한 게 댈러스가 매치업이 더 좋고 훨씬 더 좋은 팀이라서가 아니죠. 보스턴이 훨씬 더 우월한 팀이고 매치업도 훨씬 좋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보스턴이 이 강점을 살릴 농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스턴에 안 좋은 버릇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볼 때입니다. 1 차전 잘했어요. 이겼죠. 2 차전에서도 보스턴은 1 차전의 보스턴 같이 강점을 살려서 농구를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보스턴이 이제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파이널에서도 1 차전 이겼고 9 이후에 졌기 때문에 보스턴 선수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요. 경기 끝나고 테이텀이나 브라운이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거다. 더 밀어붙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겠죠. 저도 보스턴도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2 차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2 차전이 정말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차전도 경기 끝나고 리뷰를 바로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